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당신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당신의 말꼬투리를 잡고 그 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두가 잠든 새벽, 날카로운 말들이 스마트폰 알림창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럽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당신은 차근차근 해명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그는 같은 무리의 다른 친구를 통해 당신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건너듣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끌어와서 말이죠. 사실 당신은 그전에도 여러 번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거슬리게 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때마다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년치의 서운함을 어느 날 한꺼번에 터뜨린 겁니다. 한때 그 친구의 졸업을 함께 축하하고 그 친구의 결혼 준비도 도우며 주기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던 막역한 사이였던 터라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아하게 손절하는 법.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과 친해지고 또 그만큼 멀어지기도 하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손절한다고들 하죠.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손절은 사소한 서운함에 욱해서 칼을 빼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참을 만큼 참고 풀어보려 애쓸 만큼 애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내리는 결론에 가깝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겐 이건 정말 끊어내야 하는 관계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신뢰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쌓이고 내가 털어놓은 비밀이나 약점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아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침묵하다가 정작 내 인격에 대한 평가는 제3자를 통해 건너듣게 만들죠. 신뢰의 토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내 현실 감각 자체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죠. 내 말의 의도를 제멋대로 가로채 전혀 다른 뜻으로 둔갑시키고 그 말 상처였어 라고 하면 예민하게 왜 그래 라며 몰아갑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도 난 그런 적 없는데 라며 잡아떼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 관계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연락은 늘 아쉬울 때만 오고 내 호의는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 있죠. 대화는 언제나 그 사람 얘기뿐 내 얘기를 꺼낼 틈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오는 길이 충전되기는커녕 텅 빈 느낌만 남는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감정 노동입니다. 네 번째, 끝내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안 돼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라며 밀어붙이고 잘못을 지적하면 너도 그랬잖아 라며 화살을 돌립니다. 몇 년 동안 묵혀둔 불만을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쏟아내면서도 정작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없죠. 이건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 이 신호들은 딱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내가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그저 들어주나요? 그리고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나요? 친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친구와 아래로 끌어내리는 친구.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할 때 그걸 못마땅해 하고 끊으려 애쓰는 담배를 굳이 다시 권하듯 당신의 상승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죠. 자, 이 신호들 앞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호들이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아하게 손절하는 것이죠. 다만 칼을 들기 전에 꼭 한 가지만 먼저 해보길 권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 왜 굳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상대를 붙잡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것에 가깝죠.
의외로 상대는 정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훗날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이때 대화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너 요즘 왜 그래? 같은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지난주 그 단톡방에서 네가 한 말 나는 이런 뜻으로 들렸고 그래서 속상했어 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를 짚어주는 거예요. 둘째, 너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두세요. 넌 늘 이기적이야 는 비난이지만 나는 그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는 고백입니다. 같은 상황도 말의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되죠. 셋째, 바라는 변화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앞으로 잘 좀 하자 같은 막연한 말 대신 내가 힘든 얘기를 꺼낼 땐 먼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처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대화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바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미안해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좋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그런 적 없는데 너도 똑같이 그랬잖아 라면 사실 그게 이미 답입니다. 이 사람에겐 변할 마음이, 아니 자기가 문제라는 걸 인정할 마음조차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 솔직히 그 순간은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고두고 곱씹게 되는 말이었어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을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순간이야말로 감정이 가장 크게 출렁이는 때거든요. 서운함과 분노에 휩쓸리면 상대의 모든 행동이 악의로만 보이고 내 판단은 무조건 옳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해요. 내가 지금 감정 때문에 상황을 부풀리고 있진 않은가? 혹시 나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상황을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말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마냥 무르게 굴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는 대개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변명이거든요. 그 절반의 진실에 마음이 약해져 그래 내가 더 참을걸 하며 또 끌려가기 쉽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변명과 책임 회피 앞에서는 아니 그건 틀렸어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질게 느껴지겠지만 때로는 수술처럼 아프되 옳은 결단도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대화까지 건넸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제는 정말로 관계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대화에도 끝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끊어내기로 마음먹는 일만큼이나 끝맺는 방식도 중요하거든요. 서툴게 끊으면 상처만 더 깊어지고 애써 내린 결심마저 빛이 바래니까요. 그래서 꼭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위협적일 수 있다면 굳이 마주 앉지 마세요. 문자나 전화면 충분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차단해도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의보다 당신의 안전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라고 미리 알려두는 것,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두 번째, 모호함을 남기지 마세요. 요즘 좀 바빠서 같은 말은 상대에게 바쁜 게 끝나면 다시라는 여지를 줍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으려고 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분명한 말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덜 괴롭힙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마세요. 정리한 직후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미안해, 한 번만 더 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인다고 해서 후버링이라고 부르죠. 한두 번의 사과가 아니라 행동의 패턴이 정말 바뀌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잠수.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지지 마세요. 상대가 정말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이유는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를 모르면 상대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더 오래 매달리고 그 무게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두 번째, 이별을 무기로 만들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어디까지나 나와 그 사람 둘 사이의 일입니다. 그걸 바깥으로 터뜨려 상대나 주변을 공격하는 순간 깨끗했어야 할 마무리는 또 다른 싸움으로 번져버려요. 가장 흔한 게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겠다 같은 글, 보는 사람은 누구 얘긴지 다 압니다. 그건 해결이 아니라 확전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순간 나 역시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주변 친구들에게 나야, 쟤야 편가르기를 강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모두가 불편해질 뿐이고 주변은 어차피 알아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밀을 폭로해서 너도 한번 아파봐 식으로 복수하려 들지 마세요. 복수는 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저 떠난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더 내어주는 일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 자책. 내가 더 참을걸.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결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우아한 손절의 언어는 길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단단함이에요. 그동안 함께한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어. 다만 지금의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여기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해. 앞으로는 따로 연락하지 않을게.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잘 지내? 자, 여기까지 왔다면 적어도 끝맺은 만큼은 잘 해낸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잘 끊어냈다고 해서 마음까지 곧바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짜 힘든 시간은 관계를 정리한 그 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와의 이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깟 친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슬퍼해. 마치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정의 끝은 연인과의 이별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결코 유난도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뇌로 들여다본 실험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간단한 공 주고받기 게임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만 슬쩍 따돌려 봤더니 그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놀랍게도 우리가 몸을 다쳐서 아플 때 켜지는 영역과 겹쳤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관계가 끊기는 고통을 살이 찢기는 고통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심지어 두통약 성분이 이 마음의 통증까지 누그러뜨렸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정말로 다친 겁니다. 친구가 이럴 때 사라지는 건 그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함께 쌓아온 시간, 둘만 아는 농담, 서로에게만 털어놓던 비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일 거야 라고 믿었던 미래까지 통째로 사라지죠. 오래된 친구일수록 그 사람은 이미 내 이야기의 일부였기에 그 사람을 잃는 건 곧 나의 일부분을 잃는 일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진짜 친구는 영원한 법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기에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까지 더해지고요. 그래서 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겪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그날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되감아보고 함께 가던 장소나 사소한 습관 앞에서 문득 빈자리를 느끼고 새로운 사람을 선뜻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상실감,
배신감, 분노, 혼란,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가끔은 다 끝났다는 사실에 찾아오는 묘한 안도감까지요. 이렇게 서로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 감정들의 하나하나 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긴 건 아마 자책일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결국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지만 5년, 10년을 함께한 사이라면 그 내 탓은 끝내 우리가 함께한 모든 것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오직 내 탓만은 아니라는 것. 두 사람은 그저 기질이 너무 달랐을 뿐입니다. 결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그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거든요.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맞지 않는 조합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전부 다 가짜였던 건 아니니까요. 좋았던 시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떠나는 것이 옳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장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줄곧 손절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손절, 손해를 끊어낸다는 그 말에는 마치 칼로 싹둑 도려내는 듯한 차갑고 폭력적인 어감이 배어있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주식 거래하듯 손익으로 계산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단계를 조금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절교라고요. 교류를 끊되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를 향한 존중만은 품은 채 끊어내는 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아한 작별입니다. 그 첫걸음은 감사하며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겹게 끝난 관계라 해도 그 안에는 분명 당신이 웃었던 순간과 배운 것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겐 의미가 있었어. 분노와 원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대신 감사로 마지막 문장을 적어보세요. 이건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남기기 위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었어 라는 말은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기거든요. 모든 관계는 어느 정도 쌍방향이에요. 물론 명백히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관계라면 이런 예의를 차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땐 그저 안전하게 떠나는 것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 걸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아니라 그저 가능성 하나를 열어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또 품위 있게 물러나세요. 우아한 절교에는 큰 싸움도 격렬한 감정의 폭발도 없습니다. 요란하게 등을 돌리는 대신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절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두면 좋은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인명구조원의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하러 갈 때 구조원은 결코 그 사람이 무작정 끌어안게 두지는 않는다고 해요. 공포에 질린 사람에게 그대로 안기면 그 힘에 휩쓸려 둘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와 함께 빠져 죽지는 않을 거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떠난다는 건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과 함께 가라앉기를 거부하는 일이고,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이런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물에서 빠져나와 잘 살아내는 모습 자체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본보기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더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끼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진심 어린 말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그저 바닥에 흩어질 뿐이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함께 올라타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배에서 조용히 내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남았어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관계도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나와 평생을 함께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인생의 한 계절만 우리 곁에 머무다 자연스럽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그저 삶의 한 흐름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당신 자신만큼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맨 처음에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2가지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저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인가?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다른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힘든 날에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가만히 들어주고 잘 해낸 날에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모질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넬 그 다정한 예의를 당신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세요. 특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당신의 가장 좋은 부분에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일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죄책감에 짓눌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기로 선택했다. 그건 결코 나약함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른스러운 용기일 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우아하게 또 품위 있게 작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와 손절 혹은 절교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당신만의 절교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분명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을 찾아온 누군가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절망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친한 친구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요.